안녕하세요. 최영우 행정사입니다. 본방을 시청하시고 만족하시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과 공유하여 앞으로는 보험을 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당하는 보험 소비자가 단 한 분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보험회사들이 암 진단비에 대한 보험료에서 여러분의 돈을 얼마나 갈취하였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2번 받는 암 상품이 아니고 기존에 판매된 암 상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약관 규정을 교묘하게 해석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야 할 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보험회사에 세뇌당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암 진단비가 지급되는 것을 관행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는데, 이러한 관행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3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암보험 상품의 약관 규정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암의 정의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는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즉 별표2 악성 신생물 분류표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말합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진단비 지급 사유에 대하여 보험약관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암 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일반암이라고 하는 암을 기준하여 암의 정의와 암 진단비의 지급 사유를 종합하면, 즉 이 암 부분에 여기서 이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삽입을 하면 됩니다. 즉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 즉 제6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별표 2의 질병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암 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문장이라면 보험회사들은 별표 2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 기재된 질병이 진단된 경우에 각각의 질병 진단될 때마다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지금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등재되지도 아니한 암이라는 보통 명사를 특정 질병으로 둔갑시켜 당연히 지급해야 할 2번째, 3번째 암을 지급하지 않고 꿀꺽하였습니다. 이러한 약관 규정 해석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배되며,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최초 발생한 암에 대해서만 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려진 별표 2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 기재된 질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별표 2 악성 신생물 암 분류표를 살펴보면 13번에 불명확한 2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즉 분류번호 C76부터 C80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명확한 2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암은 흔히들 전이암이라고 명칭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이암은 1차적으로 발병하는 원바람이 전제로 하여 발병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최초에 발생하는 원바람 하나에 대해서만 암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상하는 질병에 전이암을 포함시켜 놓고 최초에 발생하는 하나의 암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즉 보험회사의 관행에 따르면 별표2 악성 신생물암 분리표에 원초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도 아니한 C76, C80으로 분류되는 불명확한 2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이 포함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2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이 별표2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원바람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발병하는 전이암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가 많은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도 아닌 전이암을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이고 별표2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 포함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별표2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에 불명확한 2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을 포함시켜 놓고도 하나의 암에 대해서만 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약관에는 별표2가 아니고 별표 7, 8이나 별표 5, 6 이렇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는 암 발생률입니다. 보험회사 등이 공시한 상품 요약서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즉 예정이혼율인데, 예정이혼율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예정이혼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낮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한 예정이혼율이 어느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자료를 어떻게 기준화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상품 요약서에 암 발생률을 기준하여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발생률, 통상 일반암이라고 합니다. 의 발생률이 갑상선암 발생률의 약 2.4배에 이르고 경계성 종양 발생률의 약 17.8배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반에 알려진 사실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은 보통 갑상선암이나 위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일반암 발생률이 일반의 상식과 통계 자료와 다르게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는 적용한 암 발생률이 일반암에 포함되는 하나의 암이 발생할 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일반암에 포함된 모든 암의 발생률을 적용하였거나, 둘째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기관에서 생산한 통계 자료를 보험 소비자들이 모른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변형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첫째 이유가 원인이라면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 소비자를 기만하여 보험료를 갈취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보험회사들이 일반암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하나의 암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적어도 일반암 발생률, 여기에서는 0.001001을 별표 2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 기재된 21개 암종으로 나눈 수치, 즉
0.000047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반암이 발생할 확률과 모든 일반암 중 특정 하나의 암이 발생할 확률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모든 암이 발생하는 확률을 그대로 암 발생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려진 표와 같이 만약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이외의 암 발생률이 0.001001이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이외의 암이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 5종뿐이라고 가정하고 각각의 발생률이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면은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의 주장처럼 보험사고가 하나의 암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하나의 암이 발생할 확률인 0.00200을 암 발생률로 적용하여야 하며 모든 암 발생률인 0.001001을 적용하면 결국 보험료가 하나의 암 발생에 대비해서 5배에 해당되는 높게 친 5배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종의 암에 대하여 현재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 등과 같이 분리하여 담보하는 것처럼 설정하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 각각의 암에 대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물론 이때에도 각각의 암에 대하여 분리하여 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이론보다는 다소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경우에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예정유업률이 높은 모든 암 발생률을 적용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가장 먼저 발생하는 하나의 암, 즉 보험사고의 범위를 축소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둘째와 같이 통계 자료에서 나온 수치를 임의대로 변형하였다면 따져볼 것도 없이 이것은 당연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암 발생률과 하나의 암 발생률에 대하여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의 수학과 교수님이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또는 이과에서 수학을 잘하는 고등학생에게 물어보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는 모든 암 발생률을 적용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하나의 암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것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암진단비 담보이며 지금까지 설명한 H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 소비자는 약 15 내지 20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몇몇 보험 소비자가 이러한 암 발생률 즉 예정유업률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보험 상품을 심사 승인한 행정기관으로서 다음 보험 상품의 암 진단비 담보 특약에서 보험료율의 기초가 되는 적용 암 발생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라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예정유업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기획해서 요청하신 보험 상품의 암 진단 특약의 기초서류 내용 중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암 발생률의 통계 등은 보험업 감독 규정상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고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침해라며 암 발생률 통계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 소비자는 정보 공개를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한 것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심사 승인기관으로서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포함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1항에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 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2의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 제1항 제7호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조항에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비공개의 근거 규정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도 아닌 보험업 감독 규정을 제시하는 것은 보험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이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보험회사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을 보호해야 할 투철한 사명감을 부여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해당 보험 소비자는 행정심판을 거쳐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측면, 즉 암의 정의와 암 진단비 지급 사유에 대한 해석, 별표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 분류된 질병,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예정위험률 또는 암 발생률 등에 근거하여 최초로 발생한 하나의 암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발생한 원발암은 물론 전이암에 대하여도 당연히 암 진단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최초에 발생한 하나의 암에 대해서만 암 진단비 지급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선량한 보험 소비자의 코 묻은 돈을 강탈하는 양아치 짓거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금융경찰이라고 불리는 금융감독원도 보험회사의 이러한 입법 부당한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험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신 소비자들 중에 억울하게 하나의 암에 대해서만 암 진단비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직접 또는 주변의 행정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본인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적용한 암 발생률 또는 예정위험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융감독원은 이제는 아마도 10중 8구는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오리발을 내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안 했다가 비공개했다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받았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험 소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보험 소비자들 중에는 저에게 보험회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거나 보험 소비자는 왜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망설이지 않고 보험회사는 청혼을 하는 남자이고 보험 소비자는 보험회사 및 금융감독원과 법원이 만들어 놓은 트라이앵글에 갇힌 참새이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청혼하는 남자가 청혼할 때 했던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트라이앵글에 갇힌 참새라는 의미는 보떼방을 시청하시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 환자들을 2번 죽이는 암 입원비 내지는 암 입원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금융감독기관과 법원이 짜놓은 트라이앵글에 갇혀 발버둥 치는 참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시거나 만족하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